예,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도둑질을 하거나 사기를 쳐도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그것을 비판할 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게 어떤 의도로 저 사기를 숨기고 포장했느냐, 그 다음 진짜 핵심적인 도둑질 사기는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예리하게 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기나 도둑질이 너무 단순 무식해서 수준 이하가 되면 이 비판할 맛이 안 나죠. 그게 지금 국정을 맡고 있는 공직자나 정치인들이 이런 식의 수준, 이런 도둑질을 하더라도 이런 식의 수준의 자기 변명을 하게 되면 이게 코미디나 개그만 될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사람이 또 개그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진욱 공수처장과 정청래 지금 법사위원장 후보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경우에는 지금 공수처가 출범하면서 검사를 25명을 임명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13명밖에 임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입맛에 맞는 검사를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거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니까 오늘 아침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얘기를 꺼냈습니다. 거기에 13인이 세상을 바꾸지 않았느냐, 우리 공수처가 지금 13명으로 출발을 하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랬습니다. 이게 개그 아닙니까? 또 국회 법사위원장 윤호중 원내대표로 뽑힌 이후에 이어서 법사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게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된다는 건 굉장히 많은 논란거리가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잇따랐죠. 거기에 대해서 정청래가 오늘 오전에 왜 이 정청래 내가 그 법사위원장이 되면 하늘이라도 무너지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거 개그 아닙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막말을 내뱉고 하루가 멀다 하고 막된 행동을 하고 있는 정청래가 법사위원장, 국회 또 다른 위원장도 아닙니다. 법사위원장을 맡게 되면 하늘이 무너진다고 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 오염될까 봐 걱정을 하는 겁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나 정청래 의원이나 이렇게들 사안의 본질도 파악하지 못하고 입만 살아있다라는 지적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자신들을 향한 비판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합니다. 최후의 만찬의 13인처럼 세상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지금 공수처가 지난 몇 개월 동안 보여준 그 행동, 그걸 되돌아보지를 못합니다. 정청래 하늘이 무너지냐 합니다.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는 지난 1년 동안 보여준 은행만 되돌아보면 정치권에 들어와서 계속 보여준 것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만 보면 법을 만들어야 하는 국회, 그 대표적인 상임위원장인 법사위원장을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정청래만은 자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청래는 기본적인 인간적 자질, 그 다음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 그 어느 것도 안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국회가 오염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오염되어 있는 국회가 더 오염이 된다는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부터 그 이후에 김진욱이가 여러 가지 처음 초창기에 보여준 말에서 어느 정도 상당히 한번 지켜보자.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김진욱에 대해서는 일단 성급한 판단보다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김진욱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주로 변호사 활동만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스타일인지, 물론 친정부 문정권에 친한 사람이니까 발탁을 했겠죠. 그건 알겠는데 김진욱이가 인사청문회나 그 이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차례 중립의지, 중립만은 지켜내겠다, 그런 언행을 보여왔기 때문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친정부 쪽으로 기울어져서 공수처의 중립을 지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중립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한번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일들이 진행이 되면서 공수처를 검사를 이제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소위 황제 조사를 하고, 검사를 뽑고 직원들을 뽑는데 특혜를 준 것,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김진욱 처장의 미천은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는 실력입니다. 능력.
도대체 공수처장을 맡을 능력조차 전혀 그 근처에도 못 가는 능력이다. 지금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문 정권에 의해서 발탁이 됐다라는 건 지금 뭐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최소한의 능력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법조인으로서의. 그걸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해명에서 또 말해서 오늘 지금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최후의 만찬도 그 연장선상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문재인 정권의 그 어마어마한 탄압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윤석열이가 뭐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고든 의지 그것도 있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능력,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게 전문 직종의 경우에 더욱더 이런 점이 두드러집니다. 자신이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어떠한 외풍이나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소신, 자신의 위치를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일단 실력이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이 뚜렷할 때 그게 가능해지는 부분입니다. 일단 실력이 없으면 아부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의 권력으로 몰아치는 엄청난 그 폭풍, 탄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실력이 일단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죠. 윤석열은 그걸 보여줬던 겁니다. 이 김진욱은 일단 이 근처에 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각종 뭐 직원들을 특혜로 채용을 했고 그 이승윤에 대한 황제 조사를 한 것 아니냐. 그 해명을 하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특혜 얘기가 나오니까 또 대받아치는 것이 특혜만 받아온 사람들이니까 특혜 의혹을 제기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입만 살아있다가 이제 나온 게 최후의 만찬까지 나온 셈입니다. 지금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김진욱의 이 해괴한 언행을 보고 있으면 이게 한편의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이게 비판을 할 어떤 가치조차 없는. 그러니까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자기 손으로 2번이나 날치기로 1년 사이에 만들었습니다. 먼저 날치기식으로 만들었다가 이제 지난해 총선에서 또 다수 의석을 확보하자 공수처법을 자기가 만든 공수처법을 날치기로 또 새로 만든 게 지난해 공수처법입니다. 근데 법 자체도 지금 막 엉망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공수처 조직을 만들어 나갈 김진욱도 이 모양인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공수처가 모두가 우려했던 대로 전혀 능력도 없이 전혀 중립에 대한 의지도 없는 이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무조건 문재인 정권이 껄끄러운 각종 수사들을 이첩받아서 뭉개는 거 외에는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공수처에서 임명한 13명 검사를 보면 최소한의 검사 출신은 4명 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변호사들이고 이래서 이거 지금 당장 어떤 수사도 하기가 힘든 수준입니다. 여기에도 자기들 입맛대로 공수처 검사에 지망을 한 사람은 190명이라고 하는데 자기들 입맛대로 지금 뽑다 보니까 수도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제대로 된 검사가 지금 공수처로 가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건 뭉개는 것밖에는 할 게 없다.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이 김진욱에 대해서, 정청래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없는 수준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참 딱하다. 이런 소리밖에는 할 게 없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정청래, 윤호중, 그 다음 김진욱, 이성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또 어제 검찰 수사를 자청해서 받았어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검찰총장에 임명되는 길이 있을 수 있느냐. 여러 가지를 또 저울질 했겠죠. 그리고 다시 또 공수처로 이첩하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성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수원지검은 이성윤이 조사를 받고 난 뒤에도 기소를 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아야 될 중앙지검장 이성윤을 검찰총장으로 문재인 정권이 임명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도 코미디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지켜볼 만한 일입니다. 고맙습니다.